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일전 많이 보셨죠? 한일전 진짜 다 봤어요.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2차전을 제대로 못 봤어요. 떨려서 못 봤어요. 내가 보기만 하면 1차전에서 실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낮추고 요래 가지고 봤어요. 요래 가지고 요렇게 딴 데 보고 있다가 이렇게 살짝 한 번씩 보고 요렇게 보고 그래서 화면을 크게 안 보고 4분의 1로 이렇게 해가지고 TV를 작은 거를 요쪽에 띄워두고 약간씩 요렇게 봤어요. 쫄아가지고. 초긴장. 1차전에 이 오심 있죠. 문현빈 선수 타구가 마운드에 맞고 투수 발에 맞았는데 그거 바로 잡혔다 해서 아웃됐잖아요. 난 이 오심 때문에 경기가 상당 부분 영향받았다.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그 분위기가 그거에 넘어갔다고 보고 3대3에서 그 무슨 나 진짜 화났어요. 그래서 2차전 사실은 좀 더 큰 기대 안 했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안 봤는데 소리 죽여놓고 보다가 역대급 한일전이다. 역사적인 경기라고 봅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의 미래, 요 가능성 봤어요. 일본도 좀 놀랐을 거예요. 또 일본 팬들 제 반응을 조금 봤어요. 한국 타자들 생각보다 세대? 이거 뭐 안현민 그리고 한국 타자들 세대. 그리고 한국 투수는 선발하고 불펜이 왜 이렇게 차이나? 선발 잘 던지고 곽빈 잘 던지고 정우주 선수 잘 던졌다. 근데 본래 막 이렇게 국제 경기에서 본래 막 주고 그러지 않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야 이거 오타니하고 야마모토 이런 선수들이 와서 잘해야지 우리 WBC에서 잘하겠는데 한국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 있었는데 안현빈 최고, 정우주 최고, 곽빈 잘 던졌어. 중간개투 볼넷 ABS 영향 좀 있었겠죠. 이렇게 던지니까 거의 그건 잡아줬는데 ABS는 잡아줬는데 이 심판이 못 잡아 놓친 거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내기 쭉쭉쭉쭉 이건 더 아니지. 문제 많아 이거. 고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스피드 위주로 해온 것도 있기도 하죠. 그래야지 눈이 띄었으니까. 뭔가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떠나서 기본기 조금 더 떠나서 사실 실력은 일본이 나왔어요. 2차전은 느낌상 우리가 이겼지만은 그래도 일본이 좀 안정감이라든지 우리보다 조금 낫더라고. 방망이는 별 볼 일 없더만 이런 느낌 들었는데 물론 아니죠. 아닌데 타자들은 굉장히 우리 타자들이 좋았다. 일본 언론도 비슷한 평가들을 좀 했던데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총 128만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원 할 때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야구부장 보고 전화했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을 더 드립니다. 차명석 단장이 얘기했던 박혜민 선수 의외의 팀은 사실은 이제 KT였어요. 그날 처음에 이제 누가 봐도 박혜민 선수 쪽은 중견수가 좀 필요했던, 또 중견수를 찾기 위해서 무진장 고민을 하고 외야수 자원을 찾기 위해서 고민 끝에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하나 있죠. 결국 손아섭 선수를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손아섭 선수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 말고 다른 팀이 있다? 그 팀이 어디다? KT. 왜 갑자기 했을 때 KT에서 감독님도 원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KT입니다. KT.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다음 방송 끝나고 점심 먹을 때도 KT가 너무 세게 좀 있는 것 같다. KT가 좀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인다. 그래서 걱정이다. 자, 여기서 지금 김현수 선수는 다 오퍼를 던진 상태인데 박혜민 선수는 지금 LG가 오퍼를 안 던졌어요. 오퍼 안 던졌다고? 그럼 언제 던질 건데? 바로 내일 만나면 18일. 운명의 18일이 되겠어. 자메스 단장이 이제 박혜민 선수를 만나요. KT가 얼마나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만나요. 걱정이 되지. 지금 박혜민 선수는 그런 사람. 내일 만나서 오퍼를 던지고 KT도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KT가 배정대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박혜민. 근데 배정대 선수의 실제 이제 올 시즌의 성적이라 지난해 성적 보면 아쉬움이 있죠. 박혜민 선수를 원하는 그런 확실한 게 수비 배정대 선수도 나쁜 수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공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루라든지 이런 게 박혜민 선수가 확실히 좀 있고 KT가 박혜민 선수를 염두에 두는 이유는 올해 전력 보강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이런 뭔가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좀 있었어요. 위에도 이제 그런 걸 좀 피력을 좀 했단 말이에요. 박혜민 선수 쓰임새도 많죠. 도루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테이블 세트도 KT가 상당히 좀 뭐 1년 동안의 타순을 보면 1, 2번이 고정이 안 되고 왔다. 출루율이 높은 선수도 필요했고 또 박혜민이라는 선수가 온다면 굉장한 플러스도 될 거고 수비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공수주의 플러스가 될 확실한 요인이라고 판단을 했는 게 맞아요. 판가면만데 지금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KT가 박혜민 선수한테 씁니다. LG가 판단할 때는 오퍼는 아직 뭐 100% 오퍼가 안 됐지만 LG가 판단할 때는 LG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KT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게 이제 LG의 입장이에요. 네, LG도 내일 만납니다. 근데 김현수 선수는 뭐 현재서 만약에 하나 김현수 선수가 뭐 LG에 남지 않고 다른 팀을 선택을 한다. 그럼 선수는 이제 여러 가지 안을 보고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금액이 약간 많고 적고 이거에 따라 선수가 무조건 이 팀이다. 이렇게는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지금 이제 고민하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상황만 말씀드리면 감들어 오실. 만에 하나 김현수 선수를 잡지 못한다 그러면 박혜민 선수를 잡으려는 그 LG의 좀 총알이 좀 더 채워질 겁니다. 그 참여자 한자도 우리 방송 나와서 그 말씀했죠, 그죠? 만약에 한 사람을 못 잡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쏠 수 있는 총알은 늘어날 거다. 네,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아주 초긴장을 좀 하고 있어요. 자, KT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 KT는 뭐 다 잡는 건가? 강백호도 강백호 선수 얘기를 좀 할 텐데 뭐 조만간 오퍼한다는데, 그럼 뭐 KT는 다 잡아? 박찬호도 오퍼했고, 김현수, 박혜민 다? 뭐 이렇게 돈이 많나? 근데 뭐 이게 박찬호 선수가 이제 두산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박찬호 선수 두산으로 가게 되면 도미노처럼 쓸 수 있는 돈이 조금씩 다르게 도는 거죠. 그죠? 돈은 있는데 그래서 김현수 또 박혜민 만약에 여기서 조금씩 바뀐다. 그러면 KT가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최원준 선수에게도 관심이 있다. 이건 KT에서 내부에서 직접 한 이야기인데 최원준 선수한테도 관심이 있다. 그 진짜 아니 뭐 다 관심 있냐? 팬들께서 진짜 뭐 장난치냐 이렇게 했는데 최원준 선수한테까지도 관심, 그 순서대로 이렇게 A, B, C, D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뭐 관심이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관심 가지는 거하고 오퍼 던지는 거하고는 다르고 그만큼 전력 보강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거다. 뭐 큰 틀에서는 외국인 선수 당연히 지금 잘 뽑아야 된다. 외국인 선수 좀 하면 바꿨고, 그죠? 그다음에 뭐 타자 또 바꿀 거고, 그죠? 또 하나 투수 같은 경우도 헤이스 선수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바꿀 수 있으면 또 바꾸는, 더 좋은 선수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외국인 선수 확실히 잘 뽑아야 되고 센터 라인을 좀 보강해야 된다. 센터 라인, 그죠? 그래서 박찬호 선수한테도 했던데 박혜민 선수한테도 관심 가집니다. 타격 보강도 지금 하려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봅니다. 다 보고 있고 KT가 이제 강백호 선수 조만간에 오퍼를 던져요. 오퍼를 던지는데 지금 지난주에 한 번 더 만났다 그래요. 지난주에 두 번 만났죠. 두 번 만났는데 강백호 선수는 지금 국내 에이전시가 없습니다. 미국 쪽도 오퍼도 생각을 해볼 거고 타 팀의 오퍼도 본인이 받아볼 거고 KT 오퍼도 받아볼 건데 오퍼를 KT가 조만간 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조만간 제시를 할 거다. 조만간. 뭐 강백호 선수의 분위기는 미국 진출의 의지가 좀 있으니까 미국도 보고 국내 구단도 보고 KT도 보고 타 팀에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 타 팀에서 강백호 선수 오퍼를 한 팀이 있나 없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KT는 내부적으로 관심을 가진 팀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관심 가진 팀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 강백호 선수가 이제 근데 뭐 스탠스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미국인지 아닌지를 해야지 오퍼가 정확하게 올 겁니다. 이번 주에 KT가 오퍼를 던진다고 해요. 자, 롯데는 일단 빠졌어요. 롯데는 외부 FA 시장 완전 철수. 두산은 이제 관심은 분명히 있다. 강백호 관심 있다. 찬호 선수 빨리 정리가 되고 나면 금방 이어질 거다. 이야기. 뒷순이다. 그렇지만 오버페이가 없다. 그래도 지켜는 본다. SSG는 뭐 현장에서 강백호 선수의 니즈에 대한 니즈가 없다. 하나는 지금 노시환 선수 BFA 단연 계약이 일단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최원준 선수 협상을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조만간에 만난단 말입니다. 네. 내일 모레 이렇게 조만간에 곧 선수를 직접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뭐 연락도 하고 협상을 많이는 안 해도 이야기를 좀 나눠왔는데 내일 만난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뭐 지금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위기 이야기할 건 아니고 뭐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인데 최원준 선수가 기아에 있을 때 BFA 단연 계약을 제시를 받았어요. 기아에 있을 때. 그때 우승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 4년 안도 있었고 6년 안도 있었어요. 뭐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 연간 연간 수억 원, 8억 원 이상. 연간 굉장히 큰 금액인데 우승 직후죠. 최원준 선수가 뭐 지난해는 잘했어요. 잘했고 이제 옵션이
옵션이 꽤 있었죠. 꽤 있었고 그때 이제 왜냐하면 BFA 단연 계약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옵션이 꽤 있으니까 선수들은 이제 옵션 이걸 구단은 주는 입장에서 옵션은 이건 주는 돈이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 우리가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구단은 옵션을 만듭니다. 이거 선수가 못 해가지고 이 옵션 우리가 아끼겠다. 이렇게 옵션 이렇게 책정하지 않아요. 구단들의 옵션은 거의 이 돈 아마도 우리 나갈 것 같아. 예. 이 돈 나가는 돈이야 하고 생각을 하고 책정을 하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야 이거 뭐 받지도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접근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옵션이 제법 크면 선수들이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선수들이 보장금액 크게 해달라고 그러고 보장을 풀 개런티면 더 좋고 또 하나 계약금 미리 주세요. 계약금을 미리 받잖아요. 선으로 계약금을 받으면 지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큰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도 할 수 있고 같은 금액이라도 계약금을 4분의 1로 1년씩 나누는 것보다 계약금 그냥 뭉탱그려 이렇게 주면 그게 뭐 거의 수천만 원 플러스 몇억 원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느낌상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연 단위로 넘어가다 보면 금액이 크면 큽니다. 큰 돈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기아가 이렇게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NC가 FA 협상을 하더라도 이 금액보다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NC는 이 금액보다 많이 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주려고 절대로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좀 감안을 하고 협상이 될 건데 뭐 왜냐하면 올해 뭐 성적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트레이드 되고 난 다음에 8월에 잘했고 9월에 부진했어요. 이렇게 쭉 보면 기아에 있을 때랑 지금 NC에 있을 때랑 성적이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올해 부진했는데 또 하나 NC 내부에서 뭐 선수한테도 FA를 1년 좀 미루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뭐 주에서 왜냐하면 성적이 안 좋았어요. 1년 좀 미루고 오히려 증명을 하고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뭐 선수는 뭐 보통은 그렇지 않죠. 선수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나가서 내년에 또 어찌 될지 모른다. 올해 차라리 가능성이 있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바로 FA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NC 구단은 최원준 선수가 FA 선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기도 본 것 같아. 1년을 미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았죠. 자, 박찬호 선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박찬호 선수 발표가 아주 임박입니다. 아주 임박. 오늘은 뭐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아주 임박입니다. 임박이고 80억 원을 넘느냐? 80억 원인 것 같아요. 80억 원인 것 같아요. 4년에 80 정도 같아요. 박찬호 선수 계약은 KT도 80억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뭐 계약금이라든지 보장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이가 났겠죠. 기아는 애초에 오프 금액이 박찬호 선수를 생각을 하고 책정을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은 이 금액이 4년에 80억에 미치지 못했어요. 기아는. 그러니까 기아는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단계 스텝업도 하고 이만큼 올렸는데도 좀 안 됐죠. 기아가 조금 안 됐던 못 잡았던 그 이유는 그겁니다. 제 FA는 사실 모기업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구단에서 모기업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팀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 반등하자. 야 투자해. 이렇게 하는 팀이 있고 또 어떤 팀들은 팀의 성적이 떨어지면 약간 투자보다는 좀 유지하면서 관망하는 그런 팀들이 좀 있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투자 의지가 조금 꺾이는. 기아는 이제 우승을 하고 좀 무너졌어. 그러다 보니까 기아 쪽은 오히려 후자였죠. 과감한 투자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그래서 성적이 좀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내부 FA가 많은데 올해 괜찮을 거다라고 걱정을 했거든요. 기아 내부에서. 근데 성적이 가을 야구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막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안 됐어요. 않고 KT가 박찬호 선수한테 80억 KT도 뭐 거의 정도 한 거 맞아요. 근데 내부 이제 그 총액이 그렇다는 거지 뭐 조금 달랐죠. 그런 것도 조금 다르고 또 하나는 애초에 처음부터 가장 강력하게 달려든 팀이 바로 두산이었어요. 두산이 이렇게 있다가 시작해서 딱 가서 바로 맥시멈 이렇게 막 딴 팀은 뭐 얼마 뭐 이렇게 약간 좀 빌드업 없어. 두산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최고 갑시다.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선수의 마음을 딱 잡은 거죠. 두산이. KT가 유격수가 좀 뭐 보강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뭐 KT도 뭐 내부적으로 고민이 엄청 많아요. 근데 많은 팀들이 그래요. 보강 안 됐으니까 유격수. 롯데도 마찬가지. 유격수 외국인을 뽑느냐. 유격수 외국인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외국인이 방망이 힘이 좋은 그런 선수가 또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외국인 타자한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 바로 방망이 힘이고, 그죠? 파워 당연하고, 뭐 정확도 있어야 되는 거고, 타점 능력이 있어야. 그러니까 방망이가 외국인 타자한테 제일 중요한데 수비 요것으로 보다 보면 방망이 힘을 가진 선수에 대한 풀이 되게 현저히 안 좋아지니까 제대로 된 전력 보강도 아예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는 보통 안 합니다. 안 하고 요즘은 아까 두산 말씀을 드렸지 뭐 이게 몇 년 전부터 마찬가지인데 하나도 마찬가지였어, 그죠? 심우준 바로 50대.
엄상백 78 바로. 이게 최근 외부 FA를 데려오는 팀들이 맥스로 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LG 그죠? 박혜민 선수 4년 전입니다. 벌써 그죠? 벌써 4년 전이네. 4년 60억 바로. 그때 막 오버페인이 어쩌니 했는데 4년 동안 박혜민 선수가 144경기를 뛰었잖아. 14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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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경기. 대단하죠. 예. 뭐 요즘 좀 추세가 그래요. 외부 FA 데려올 것 같으면 바로 팍. 왜냐하면 원소속 팀도 이 선수를 잔류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는 걸 다 안단 말입니다. 이적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효용이 있다는 거고 원소속 팀이 어떻게든 잡으려고 한다. 한데 돈이 안 돼가지고 못 잡는 경우 뭐 그런 차이는 있어도 지금 그렇다 보니까 바로 맥스로 바로 지르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처음부터 6년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4년. 근데 뭐 6년에 100억이다. 박찬호 선수는 처음부터 6년 계약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4년. 왜냐하면 뭐 당연히 한 번 더 할 생각이 당연히 있는 거지. 선수라면 누구나 그렇죠. 기아가 BFA 단연 계약 뭐 60, 65, 그죠? 4년 기준 그때 뭐 안 했을 것도 안 했을 거다. 단연 계약을 기아가 제시를 안 했겠습니까? 했죠. 기아가 뭐 제시 당연히 하죠. 그거 뭐 안 할 리가 있나요? 최원준 선수한테도 했다 그랬잖아요. 박찬호 선수한테도 했어요. 근데 뭐 그때 선수가 사실 이제 BFA 단연 계약은 FA로 나갔을 때보다도 오히려 그 정도 급이나 그 정도보다 오히려 좀 더 큰 돈? 약간 요 정도는 돼야지 선수가 달려드는데 뭐 그거보다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받게 되네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KT도 유격수로 외국인은 당연히 생각 안 한다 그랬죠. 기아는 또 그렇다. 기아는 유격수 대비를 뭐 다 보이죠. 뭐 김도영 선수 유격수에 대한 부분들 또 해보겠죠. 당연히 뭐 해볼 거고 시켜도 볼 거고 뭐 너무 당연하고 안 시켜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부상에 대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가동을 시켜볼 겁니다. 당연히 시켜볼 거고 기존 선수들도 좀 뭐 써보겠죠. 뭐 선수 한 명 없다고 무너지면 팀이 안 되죠. 기아도 그런데 박민이라든지 김규성이라든지 뭐 정현창이라 수비로 치면 정현창 선수도 나쁘진 않은 그렇겠는데 기아의 아시아 쿼터는 뭐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일본 쪽의 투수랑 호주 쪽의 야수를 좀 보고 저울질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윤도현 선수 그러면 뭐 유격수 안 되나? 좀 수비 범위가 유격수 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송구 정확성도 그러면 조금 아직은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